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새로운 누치가 공개가 됐죠. 서울의 소리와 저널리스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에게 이른바 한동훈 X파일 제작을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했다는 보도예요. 먼저 녹취를 듣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엑스파일이든 뭐든 좀 찾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네. 그거를 쫙 뭔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싹 만들어놨나 봐. 저는 이 부분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쪽에서도 네거티브를 찾고 있다. 이 말이 딱 잡히더라고요.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데 서울의 소리가 뭐 좀 정리해서 나한테 줄래? 뭐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포에서 점심 먹으면서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장인 어른, 네, USB로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의 장인 어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을 USB에 넣어서 넘겼다는 거고. 그럼 이쪽은 누구일까요? 엑스파일 전문은 우리 또 저는 엑스파일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막 그냥 자다가 깨는 사람이라서. 장소장님 아니에요? 누군? 저는 막 먼저 가슴이 얘기 좀 벌렁벌렁해서 듣고. 먼저 네.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했어요. 엑스파일 전문이. 이쪽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지금까지의 김대남 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경원 후보 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랑 얘기를 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 나경원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뭐 이런 이름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대통령실 용산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그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듭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사전에 나눴던 얘기들을 갖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좀 맞는 것이냐 좀 생각도 들고 김대남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이렇게 긴밀한 얘기를 깊숙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게 제정신일까? 뭔 의도를 갖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언론에 나와서 또 본인 해명을 하던데 보다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동훈이 망가져서 좋아할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이쪽이겠죠. 그러면 당시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 당시 후보에 대해서 용산이 그렇게 썩 마뜩해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를 내세웠고 처음에 나경원 후보가 대항마로 될 줄 알았더니 원희룡 후보가 나오면서 이 구도가 용산은 원희룡 후보, 한동훈 대표는 당시 한동훈 후보는 이제 본인의 독자 출마해서 용산과 각을 세우는. 근데 또 보면 그때 김건희 여사의 5개 문체에 대한 익심 논란 이런 것들이 딱 이제 이 전체로 놓고 보면 김대남 씨가 왜 자꾸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망가뜨리려고 했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 혼자 뭔가를 실행할 만한 위치도 아니었을 뿐더러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정치적으로도 그 보수층에서는 향후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대남 씨가 혼자서 저 사람을 저격해서 뭔가를 해내야겠어. 근데 칭찬 들을 사람도 없는데 본인에서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정치적 이득이.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동급은 아니잖아요. 뭐 보수층에서 뭐 경쟁자가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이명수 기자한테 엑스파일을 하려고 했다는 건 어떤 정치 공작에 의해서 어떤 여의도 연구원의 그 부분을 한번 기사 출고도 있을 뿐더러 엑스파일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저는 이 배후에 분명히 친윤의 핵심들이 아른거린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우리 서영주 소장님도 그러겠지만 국회 있을 때 선거 많이 치러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후보 측의 공식적인 라인에서 다 상대방의 약점 A부터 Z까지 다 조사해요. 그래서 우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를 다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김대남 씨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나경원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경원 캠프 쪽에 뭐 총괄 상황실장 하시던 분이 제 이제 선배라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보고 상황을 알아보면 김대남 씨가 그렇게 이 나경원 캠프에 그냥 정기적으로 매일 나와가지고 뭐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나경원 캠프 쪽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추론을 해보면, 저도 선거를 많이 해보면 그걸 이제 보통 레드팀이라고 하거든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약점만 이렇게 정리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좌파 유튜브로 분류하는 이명수 기자한테 부탁했다는 것도 참 의아하고,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 메시지와 원희룡 후보의 메시지를 봤을 때 당시 이명수 기자가 썼던 그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그거는 원희룡 후보가 그 전에 유튜브를 보고 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걸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김대남 씨가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레드팀 역할을 했다면 나경원 후보가 메시지를 통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했어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후보들 캠프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친윤들이, 당내 친윤들이 원희룡 후보, 용산에서 낸 후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동훈 당시 후보를 망가뜨리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해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 같습니다. 근데 김 전 행정관이 어제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의혹을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었다. 네. 받고 나니 이 USB 자료가 선거에 이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렸다. 열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명하는 것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얘기랑 어느 부분이 진실일까라고 보면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는 얘기들은 방어하고 수습하고 뭐 해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엔 꾸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중요한 USB를 열어보지도 않았다고요? 저도 궁금해서라도 열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엑스파일 받아가지고 저 다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살펴보고, 괜히 저 페북에다 올렸다가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고, 저는 구체적으로 다 폐기했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상황, 뭐 시점, 뭐 방식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폐기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몰래 떡 훔쳐 먹다가 이렇게 떡고물이 입에 묻었는데 그거 들켜서 입 닦았다고 해서 나 떡 안 먹었어야 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않거든요. 지금 김대남 씨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하나도 믿을 수 있는 사안들 아니고 그냥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USB를 버렸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폐기했을 공산이 크죠. 증거인멸. 저는 그런 상황으로 추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대남 씨가 이걸 어떻게 본인 힘으로 극복할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한동훈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건 발본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피할 수 없다. 저는 이건 탈당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엑스파일 전문가로서 좀 불편한 아이템이니까 좀 넘어가시죠. 뭐가 불편해요? 아, 불편해요, 진짜. 아니, 누가 엑스파일 장인이라고. 반갑잖아요. 클라우드 장이 아니라 엑스파일 장. 엑스파일 장이었어. 아니 근데 김 전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랑만 통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와 통화한 녹취도 또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지난 1월 26일 통화에서 한동훈이가 김 여사에게 미안, 죄송하다고 했어. 아주 무릎을 딱 꿇었다는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급히 뭐 서천 시장에서 왜 우리 이제 눈 내리면서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1차 윤한 갈등 때. 이때 현장 방문한 게 이미 화해가 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간 거다. 그런데 앞단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는데 사실 장 소장님께서 계속 김건희 여사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조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 김건희 여사한테 실질적으로 죄송하다고 했고 무릎을 꿇었으면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용산이나 윤핵관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수식어를 통해서 양념을 엄청 쳐요. 그거를 자기 역할에 대한 과장, 그리고 나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까지 행보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한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한 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열차로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언짢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후속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갔다. 갔으면 격려해줘야지. 격려해줘. 알았어. 동훈아, 저기 뭐 선거 치르는데 뭐가 필요해? 내가 이번엔 다 협조할게. 하라는 대로 할게.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뭐 짧게 논평을 하면 좀 뉴스버스 기자한테 미안하긴 한데요. 역정보에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수 기자에 대해서는 김대남 씨가 동양이기도 하고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한 어떤 대화들이 뭐 녹취가 됐다고 봤을 땐 이 뉴스버스 기자에게는 그냥 한번 툭 던져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사화를 한번 해봐라 해서 한동훈이 김 여사한테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하고 있다. 겉으로는 되게 용감한 척 하고 있으나 저는 그 역정보를 통해서 본인이 뭐 어떤 정치적 이득 얻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뉴스버스 기자분께는 좀 뭐 미안하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에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온 유튜버 등의 공격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올렸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쨌든 김대남 씨가 어떻게 이렇게 이명수 기자한테 이런 얘기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상의도 하고 뭐 업무 지시 같은 것도 하고 고향 후배는 이렇게 믿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SNS에 이런 말을 올린 것은 건수 잡았다. 이런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권의 주도권을 이 건을 잘 이용을 해서 내가 가져오겠다.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대표가 이 김대남 씨 사건을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넘긴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산의 정치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당대표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김대남 씨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거 명분도 있고 뭔가 반격의 빌미가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이거 좀 뭐 스스로 대표가 좀 덮고 가는 좀 폭넓은 포용감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보이고 나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그러고 나서 뭐 사람 좋아서 이거를 대충 넘어간다 하면 한동훈 대표는 더 극심하게 용산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에 지금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하는 말들은 뭐냐? 용산이나 친윤들은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망가져서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개를 쳐들었네요.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이 공격 사주가 있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을 그냥 넘어가면은 바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당내 세력도 규합하고 그다음에 공격도 시작하고 하는 건데 대통령실하고 각은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댓글로 김태현 기자도 동향이라고 제보가 강릉 삼청 쪽인 것 근데 같아요. 뭐 강원도 영동 라인이란 얘기를. 영동 라인이라 해도 제가 봐서는 이명수 기자만큼은 친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 오찬을 가졌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재발의되면 이것 더 이상 우리가 방어하거나 옹호하지 못하겠어. 반대표, 부결표 못 던지겠어. 이러한 암묵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들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할 거예요. 정리하자고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먼저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각을 세울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메시지를 보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모멸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본인이 갔을 때는 아무 말 없이 마이크도 안 주고 고기만 먹고 가 이거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본인 빼고 상임위원회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로에는 뭐가 있겠어요? 동훈이 빼고 우리는 안 하다. 이런 메시지 전달받았을 때 거기에 김대남 씨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원내에 있었던 패치들 20명을 만날 때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그다음에 원외 한 60명을 만났을 때는 이제는 행동할 때다. 이제 보세요. 나를 따라오시고요.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민심을 얘기하면 국민과 민심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아주 멀리 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게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만 오찬을 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떤 의미요? 아니 국민의 원외 당협위원장이 거의 200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반이 안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눈치 본 거다. 결국에는 용산에서 이제 명단 이제 싹 헤아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갔나? 여기 간 사람들은 제가 예언을 하건데 공공기관 못 갑니다. 여기 안 간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대신 공천을 얘기했잖아요. 공천? 한동훈 대표가 그 원외위원장 자리에서 지방선거 공천은 내가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그 똑같은 얘기예요. 공공기관장 갈래 아니면 나랑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공천 받아서 나랑 갈래 이 부분을 던져서 저는 판단하게끔 하지 않았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에게 뭐 유리해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용산의 눈치를 보는 당협위원장이 아직도 100여 분은 계시는구나.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